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소식 마스터의 종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증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번에 이제 그 김진욱 관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통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증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게 깊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김진욱 관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그 인증 얘기를 다 찍었는데 앞부분 절반이 그 오디오에 노이즈가 들어가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후반 부분은 관사님 얘기한 영상을 만들고 전반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어제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증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하고 이제 올릴 영상들만 보면은 사실 그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을 아는 사람도 제 주변에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 내용을 전혀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이제 관세사라든지 이런 인증 관계 부처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사실 FM대로 해버리면 다죠. 본인들 그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안 합니다. 실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는 간에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알아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걸 다 누가 챙겨주질 않아요.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사실 좀 어려워요. 착한 관세사,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바지런하고 양심적 아니 양심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이거는 비양심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굳이 찾아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은 그 세이브하는 비용까지 다 챙겨주는 관세사를 만나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관세사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관세사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제 남 일을 돈 세이브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세요. 저도 이때까지 물건을 수입하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어제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제가 과거에 그 인증비 냈던 것들을 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갔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그 컨테이너로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증비라는 게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그 포션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이 나왔으면 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리고 조금 나왔으면 저번보다는 덜 나왔네 이렇게 넘어갔지.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만약에 이제 소량 금액,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인증비 포션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인증을. 그래서 그 인증에 대한 내용을 자, 오늘부터 드디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랑 펜 준비하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이버 같은 데서 인증 관련 내용을 많이 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증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관세사들이 제일 잘 알고 인증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인증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런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데에서는 FM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렇게 하면 돈 세이브가 되고 요렇게 하면 뭐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거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세수가 덜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몰라야지 본인들이 일하기 편하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이브되고 저렇게 세이브되는 게 있다면은 본인들이 그걸 다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관세사 수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뭐 10만 원 언더거든요. 근데 그 돈 받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관세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또 이런 인증이라는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똑같은 물건이 인증이 허락이 났다 하더라도 또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골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이걸로 또 유료 강의를 또 비싸게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를 해두시고 안 되면 뭐 다운로드라도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많이 올 거예요.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메모하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어저께 관사님한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이제 해봤어요. 제가 이제 초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상품 카테고리만 보고도 이 상품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대답은 없습니다요. 예. 즉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를 하더라도 그 상품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건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인증받는 것도 어떤 상품은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고, 즉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어떤 거는 간단하게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카테고리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인증받을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 군데 전화 걸어가지고 원샷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는가, 상담받을 곳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답은 없다예요. 다 부처가 달라요. 아이템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오늘 강의 이제 내용에서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은 어디에다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어떤 상품은 또 어느 부처에 물어보는 게 정확하고,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하나로 통합된 기관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거기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 상품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정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야 돼요. 물론 이제 관세사한테 전화 걸면 다 알겠죠. 근데 이제 관세사 분도 이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수많은 품목을 다 통과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사님들도 이런 문의가 오면은 본인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그 관계부처한테 전화를 또 하든지 뭐 이메일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귀찮아가지고. 좋은 분을 만나야 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또 관세사한테 물어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아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더 낫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리듯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 공부를 하면은 좋죠. 그리고 이 인증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가지고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세사들도 뭐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계속 이 내용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부처, 관계 부처한테 계속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건데, 뭐 옛날에 됐던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볼트수 뭐 얼마 이하면 안 받는다, 정기 인증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믿고 갖고 왔다가 예외 사항들도 많고, 그 예외 사항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보고 그 관계 부처한테 알아봐야지, 절대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관세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관계 부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뭐 관세사라든지 뭐 특히 네이버, 유튜브 이런 거 질문, 이런 정보 보고 하셨다가는 아주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틀린 얘기를 마치 본인이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아는 척,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뭐 인사이트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비용이랑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걸 아는 척처럼 얘기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도대체 각 상품별로 어떤 기관에서 인증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네이버에 무슨 상품 인증하고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 답들이 관세사님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정확한 그 기관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 사설도 있고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검색어 상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검색어 상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조금 이렇게 키워드하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안 나오는 상품들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증 기관 내용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의 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기관 그 인증 관련된 국가기관 정보를 일단 여러분들이 얻은 다음에, 상품이 수입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이제 거길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품이 내가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증 비용이 인증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비용과 기간이 얼마 걸리냐. 그러면 이제 아마 그쪽 인증 담당자는 상품 정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보 요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이제 공장에다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그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은 다음에 그거를 공장한테 요구하는 거죠. 달라.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전화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스펙의 상품을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이제 그 인증 종류하고 받아야 될 그 금액하고 이제 기간 이런 걸 대충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볼 만한 건가 아닌 건가.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증을 그 상품을 가져가 가지고 인증 그 센터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행사는
그 여러분들이 통관하실 거 아니에요. 그 통관하시는 그 관세사님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직접 여러분들이 뭐 대행사를 컨택을 해도 되는데 뭐 웬만하면은 그 관세사 사무실하고 컨택이 돼 있는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알아서 관세사 쪽에서 그 대행사 쪽에 물건 샘플 그 테스트할 물건을 주고 그럼 그 물건을 대행사에서 가지고 그 관계기관에 가가지고 인증을 받고 실제 인증받는 내용은 대행사가 이제 모든 일을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쪽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그런 것들을 그 공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서 관세사 사무실에 전달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대행사한테 주어서 인증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은 건당 한 10만 원이에요 대충. 건이 많아지면 좀 깎아주긴 하는데 뭐 대충 그 인증받는 제품당 10만 원 정도 대행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셀러 입장에서 자주 수입하는 물건 중에서 인증을 신경 써야 될 카테고리, 그러니까 인증 여부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해야 될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먹는 식품, 그 다음에 먹는 건 아닌데 입에 닿는 제품들, 그죠? 그 다음에 아동용품, 그 다음에 생활화학용품, 그다음에 목재, 풀 같이 이런 그 자연 재료로 만든 제품들, 그 다음에 화장품, 의약 외품, 뭐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죠. 뭐 한 이 정도예요. 예. 뭐 이거 말고도 인증받을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수입하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것들이고, 요 각각의 내용들에서는 제가 이제 무슨 상품인 거고 어떤 인증이고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부터 해볼게요. 먹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식품 인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 그 식품 인증법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식품 이제 먹는 거 인증이라면 주로 이제 첨가물, 뭐 색소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금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지 품목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체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들어가야만 하는 상품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그 어떤 그 첨가물이나 그 향료에 있지 않는 다른 카테고리, 거기에 없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폐기 처분이에요.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엄격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해롭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뭐 멀쩡하게 유통되고 있는 멀쩡한 상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첨가물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해놓지 않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인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이죠. 물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을 수입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상품 그 식품 겉면에 이제 한글 표기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접근을 해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밀크티의 경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무가당,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크티가 있었는데 대신 이 단맛을 천연 벌꿀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표기 그 한글 표기 사항에다가 설탕 0%, 그러니까 슈가 0%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식약처에서 슈가 0%로 표기를 하면은 지방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소비자가 오인할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시정 명령, 그러니까 이제 다 라벨에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한 개 한 개를 다 라벨을 뜯고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는 한글 표기 사항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상담을 받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와야지 이제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품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 샘플로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일단 그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리고 인증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그 성분표라는 거를 이제 영문으로 물어봐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 공장에서 성분표를 받아가지고 인증기관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충 이제 상담이 가능한 거죠. 이 성분표를 보면은 이거는 인증 받는다 못 받는다. 그리고 받으려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 식품은
워낙 그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증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절차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관세사님들이 이거를 식품에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닌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그 관계 부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네요. 특히 식품 카테고리는. 아니면 뭐 대행사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뭐 대행사한테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그 관계 부처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인증료는 얼마나 나오냐, 그죠? 식품 인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는 이제 식품 안에는 이제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분별로 이제 인증 그 개수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그 비싼 시험도 있고 이제 싼 시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초콜릿 가공식품이다. 그럴 때 이제 뭐 살모네라, 색소 뭐 등등등 뭐 한 7, 6가지 이제 인증을 받는데 그 검사 비용이 한 35만 원. 그리고 밀크티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아이템당. 그다음에 소스는 한 60만 원,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식품 카테고리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죠?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일단 불합격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합격이 나오도록 컨설팅을 미리 받고 그렇게 이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식검을 패스할 수 있게 이제 뭐 그 안에 내용물을 바꾼다든지 첨가물을 좀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식품 들어왔을 때 얼마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물어보면 되지만, 내가 정말 이 식품을 이 식품 인증을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 난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행사한테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무조건 이게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컨설팅비라고 하고, 이 비용이 뭐 한 200만 원에서 진짜 많게는 한 1000만 원 나오는데, 특히 다른 식품은 이제 패스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 불합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이런 컨설팅을 받고 인증 비용 이외에 이 컨설팅 비용을 지불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성분이나 뭐 한글 표기사항이라든지 뭐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공장이랑 같이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패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식품은 건강기능식품만 빼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인증비가 비싸진 않아요. 시험비가. 아까 보니까 뭐 한 30에서 그죠? 40, 뭐 50 그러잖아요. 근데 식품은 또 많이 팔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비용이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입할 때는 그 검사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식품, 똑같은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들어간 상품을 이제 재주문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대행 수수료 10만 원에다가 이제 인증비 아까 얘기한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나는 걸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식검 받는 동안 이 물건을 창고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증 대행료 10만 원 들어가는 거고 아이템당. 그 다음에 이제 식검비가 뭐 한 30에서 50 들어간다고 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부두 보관료, 이게 이제 뭐 컨테이너로 들어오면은 조금 난데 이게 LCL로 들어오면은 비싼 창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 컨테이너로 들어오면은 이제 싼 창고로 옮겨주는데 LCL로 들어오면은 내 것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세 창고라는 곳에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하루에 한 10만 원씩 나와요. 근데 이 식검이 한 5일에서 8일 걸리거든요. 그럼 또 50만 원, 8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대행료 10만 원에다가 뭐 중간에 한 40만 원, 벌써 50만 원이죠. 여기다가 또 창고 보관료가 50만 원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큰 거냐 적은 거냐. 사실 뭐 식품 같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100만 원이면. 그리고 이 식품은 일단 처음에는 지금 100만 원 냈잖아요. 근데 이게 잘 팔려가지고 두 번째 주문을 했을 때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공장에 샀을 때는 이 식검비를 안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서류 수수료 해가지고 이제 5만 원만 받죠. 그리고 이제 보관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품 했고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뭐 전기 가전 뭐 이런 거 하기 많은데 이게 다 해버리면 이제 한 몇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먹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입에 닿는 식품, 이것도 먹는 거랑 같이 이 식약처라는 똑같은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식검, 입에 닿는 식검 대상 품목은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이 닿거나
아니면 내 입이 닿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닿는 물건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게 한 쿠션 먹고 닿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칼은 음식이 바로 닿기 때문에 식금 대상이죠, 그죠? 숟가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칼을 가는 칼갈이 이거는 이제 한 쿠션은 먹고 닿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뭐 접시를 얻는 뭐 접시꽂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간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식금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입이나 음식에 직접 닿는 모든 물건은 식금 대상 아닌 거는 이제 식금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일반은 그냥 공산품인 거죠. 이건 식금 안 받는 거죠. 그럼 채반은 어떻게 되느냐? 야채 씻는 거 당연히 받는 거죠. 그리고 비용 측정 뭐 내가 10가지 품목을 다 갖고 왔는데 이걸 다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동일성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데 동일성을 가진 물건들은 이제 식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칼라예요. 그래서 칼라가 같으면은 칼라가 다 빨강색이면은 그게 뭐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뭐 접시든 간에 동일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식금을 한 개만 받으면 되는 거죠. 식금 비용이. 근데 같은 머그라도 칼라가 6가지면은 6번 인정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금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6 그래서 120만 원을 받는 거고 같은 칼라인데 품목이 뭐 100가지라도 이거는 2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칼라가 입에 닿지 않는 부분에 있는 칼라는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식감을 하나만 받는 거예요. 동일성 인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닿는 부분에 칼라를 보고 식감을 몇 개를 받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머그컵인데 뭐 빨간색 머그컵이란 말이에요. 근데 땡땡이 칼라가 어떤 거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식감을 한 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스트라이프도 마찬가지고 문양이 들어간 건 상관없고 왜냐면 입에 닿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챙겨야지. 왜냐하면 이 입에 닿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해석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챙기진 않으면은 그냥 다 받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식약처에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고 대행사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쫙야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행사에서 식약처랑 이제 이게 식권 받을 때 이제 컴플레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어필을 웬만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르고 했다가 그냥 다 7개 다 받으라면 내가 이걸 몰랐으면은 그냥 그걸 다 내야 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알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리 물어볼 수도 있고 식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이제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또 국민신문고라는 또 요상한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식권 비용 얼마나 나오냐? 이거는 이제 그 칼라가 입혀진 소재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빨강색이라 하더라도 이 빨강색이 뭐 멜라멘에 입혔느냐, 유리에 입혔느냐, 뭐 사기에 입혔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른데 도자기는 15만 원 칼라당, 유리는 5만 원. 그 다음에 PVC는 54만 원, PE는 24만 원, PP는 9만 9천 원, 멜라민 30만 원, 고무 40만 원, 종이 30만 원, 목재 비싸네 50만 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PVC인지 PE인지 PP인지 뭐 멜라민인지는 사실 그 공장에서 제가 물건을 고를 때도 이게 몰라요, 저도. 그리고 이 셀러도 이 공장 그 매니팩처 쪽 사이드가 아니면은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이게 뭐 서류 봐야지 알지. 제가 물어봤을 때 바로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질증명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수입하고 싶은 이 식권 받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다 물어보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관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식권 대행사에도 물어봐도 되지만 이 제일 정확한 거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관세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 전화를 아주 친절하게 받고 응대를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뭐 요구를 하겠죠. 정보를 정확히 달라. 그래서 요구하는 정보가 뭐냐면 제품 사진하고 용도랑 재질 증명서 이 3가지. 이거를 이제 주면은 정확하게 이제 인증받아야 할 종류하고 비용, 시간을 알려주겠죠.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비용 내고 이거를 내가 수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거 비용 낼 바에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안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미리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목재도 중요해요. 목재도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목재 자주 수입하는 게 뭐였냐면은 도마,
그죠? 그 다음에 뭐 젓가락 뭐 이런 것들인데 목재도 컬러별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재라는 것이 나무에다가 우리가 컬러 칠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무에다가 이제 올스테인을 칠해가지고 어떤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도 어떤 거는 진한 컬러 내고 어떤 거는 밝은 컬러 내잖아요. 이거는 식감을 한 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컬러가 동일하게 봐요. 이제 그러니까 빨강색, 뭐 파랑색 이런 거는 뭐 연한 빨강, 진한 빨강 조금만 컬러가 달라도 다 그 컬러별로 식감 받아야 되는데 목재는 50만 원 비용이 비싼 대신 목재 컬러가 같은 그 나무 재질이라면은 이게 뭐 진한 컬러든 연한 컬러든 간에 다 한 개만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공장에서 한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 2, 30개를 사오는 게 낫겠죠. 뭐 MOQ만 만약에 낫다고 하면은 그죠? 왜냐면 식권 비용이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먹는 거랑 이제 그 입에 닿는 거, 그 품목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전자하고 또 아동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화학용품, 뭐 디퓨저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건강 보조식품, 또 식물, 식물로 만든 뭐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번 나눠 가지고 제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고요. 총 이 강의는 세 번에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덕션하고 먹는 거랑 입에 닿는 식검,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식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커버하지 못한 기타 제품들에 대한 캐시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돈을 세이브하는 요령. 이거를 이제 제가 관사님하고 그 같이 찍은 영상이 그래도 오디오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돈을 세이브하는 요령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 걸쳐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할 테니까 뭐 사실 재미도 없고 지루하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비용 세이브 효과가 크고 더 나아가서 낭패라는 거는 이제 뭐 3, 4천만 원 이상 날리는 거죠. 그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없더라도 꼭 노트 필기를 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도 관세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관세사님이 저번에 이 영상 나간 다음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신다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기관한테 이제 상의를 하시면은 관사님보다 어차피 관사님도 거기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그 관계 기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